드리면 됩니다. 기초 원리. 기초.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자평명리학 방송학원이라고 들어오셨죠? 가입하셨죠? 예. 자평명리학 방송학원. 예. 다음 카페. 다음 카페에, 그럼 다음 카페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자평명리학 방송학원이라고 치면은, 거기, 방송학원. 예, 거기에는 이제 자료들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아마 작년부터 지금 찍어놨던 동영상들이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안 빠뜨리고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강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하고도 얼마든지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치리자니까 명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명의 이치를 가늠해 본다. 명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이 사람이 부귀빈천하냐, 예?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거 알아보는 거다 이거죠.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것, 그 다음에 귀하게 살 것인지 천하게 살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인데, 지금 이 명리학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기원은 일반적으로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럽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기본적으로 역사의 큰 뼈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사주의 기운부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체계적으로 주먹국으로 하면은요 엉켜버리거든. 그러니까 역사의 연대표를 갖다 쭉 이어놔야 돼요. 그래야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원리로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70년, 2038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기원전 이건 BC죠, 그죠? BC 기원전 약 한 2000년 전에 있던 존재하던 나라입니다. 2000년부터 한 1600년 전까지. 상나라는 1600년에서부터 약 한 얼마까지가 한 1000년 정도. 주나라는 1000년에서부터 이게 춘추전국시대 끝날 때까지는 한 200년 정도, 221년에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요렇게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기원전 2000년, 그 다음에 그 하나라.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따지면은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정도 됩니다. 이게 주나라 때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주나라가 갈갈이 찢어지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 시대에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끝이 납니다. 나는데 이게 한 221년에 끝이 납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주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역사인데, 이올 때는 어떻게 이오면 쉽냐면은 춘추전국시대를 약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통으로 잡을 때, 주나라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요거는 한 3500년 전, 여기는 한 4000년 전. 왜요? 지금이 우리가 2000년대니까 2000년 전이니까 한 4000년 전쯤 되겠죠. 잘 안 외워지, 역사 연대표까지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면은 저렇게 외우면 됩니다. 저렇게 춘추시대 전국시대, 예,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때의 지금 사주명리학,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 간지를 가지고
간지를 가지고 사람의 기흉을 점치는 행위들을 해왔던 시절들. 그래서 이때 뭐가 남아있느냐? 책이 있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은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낙록자라는 사람이 있고 귀곡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헌에 나와 있고 제가 책 속에 좀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책을 남겨놨더라. 낙록자라는 사람은 무슨 책을 남기냐 하면은 소식부라는 책을 남겼고, 귀곡자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을 따서 귀곡자라는 책을 한 개 남겨놨더라. 여기에 주석을 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후대에 주석을 달았다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세상에서 보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다음 사람이 그 내용을 들고 나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게 주석을 단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준한 말도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후대에 오면은 쭉 이런 주석단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이 사람들은 춘추시대, 전국시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명리학의, 지금 현재 명리학의 시원은 이 사람들이더라. 뿌리가 이거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 명리학의 뿌리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알려진 어떤 책에는 보면 주나라로 나옵니다. 근데 춘추시대, 전국시대 사람, 춘추전국시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2300년에서 25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갑상을축이라는 개념은 과연 이 시기에 처음에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을축,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사주에 쓰고 있는 글자는 언제 써 있냐면은 문헌상을 보면은 이 하나라 이전에 써 있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유적 속에서 지금 이런 글은 나오지 않고, 갑자을축을 쓴 것이 안 나오고 상나라 때에 써 있던 것은 나옵니다. 그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게 유적이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유적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상나라 때입니다. 상나라 때 글씨들, 유적들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민일에 점 칠까요? 이런 말이, 이민일에 점을 쳐 정인이 묻습니다. 선비 경의 제사에 노예를 희생으로 쓸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언제냐면은 상나라 때입니다. 상나라 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세 나라들이 공통점으로 나라가 망할 때 누가 꼭 있었나 하면은요, 여인들이 있었어. 여인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 하나라 때는 말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요거는 상나라 망할 때는 달기가 있었고, 요 주가 망할 때는 포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결국은 보니까 인생을 절단냈던 게 결국은 여자들 때문이더라고. 우리 주지용님 들어보셨죠? 주지용님. 이 주자가 술주자거든? 지자는 연못지자라고. 예, 모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종님은 달기. 예. 예? 걸주하고 달기지. 그래, 거랑이지. 거랑. 상나라가 망했던 게, 예, 거랑. 그런데 이게, 여기 이 둘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게 육지. 주지용님이나 이 두 나라가 똑같이 주지용님으로 망합니다. 주지용님으로 똑같이 망하는데, 차이점은 이 마리는 뭘 좋아했냐면은 비단을 찢는 소리를 좋아해요. 좀 사이코 같은가 봐요. 주지용님, 예? 연못에다가 술로서 못을 만들어.
술로 부어가지고 연못을 만들고는 그게 육포를 걸어놨고, 그죠? 술 먹고, 술 퍼먹고 고기 먹는데, 이 마리는 뭘 좋아했냐면, 그 당시에 그 귀한 비단 찢는 소리가 아주 좋은가 봐. 한번 째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쭉쭉 찢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주지웅님, 술로서 못을 만들고, 옆에서 막 타인들이 그걸 째는 거야. 비단을 쭉쭉 잡아 째는 거야. 그럼 기분 좋게 또 한 잔 먹고 이러는 거야. 여기는 달기는 뭘 좋아했냐면 주지웅님, 똑같이 주지웅님을 하면서 1000여 명 정도의 남녀를 발가벗겨 가지고 막 서로 이게 뛰어다니게 하고 막 그걸 즐겼대요. 불이 그거 아니고 이게 불이 다- 불기둥에다가 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했는데 주지웅님에서 즐겼던 게 달라. 이걸 즐겼어. 요 둘이가 똑같이 주지웅님인데 하나는 제 발가벗기 갖고 하는 건데 이 달기라는 여자는요 잔인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구리를 갖다 달궈가지고, 구리 달궈갖고 그 위에 걸어가게끔 끝까지 걸어가면 살리고, 그 밑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야. 구리에다가 기름칠을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냥 하여튼 악독한데 이 여인이 더 악독했지, 달기가. 황후를, 누나를 빼서 죽이잖아요. 황후를. 모함을 시켜서 왕한테 자격이 한번 붙었는데, 거기에 여자 이라는 거야. 여자 질투 아니에요. 황제한테. 황후가 시켰어요. 황후 저기 틀림없다고. 그래서 황후를 고문하면 답이 나올 거라. 황후는 고문하다가 말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누나를 뽑자. 누나를 뽑혀도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자기 황후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누나를 뽑히고는 죽어버렸어요. 황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이 한마디로 황후가 됐지. 황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왜 상나라를 죽어도 은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중국 역사에 이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나라의 수도가 은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끝까지 은이라고 합니다. 은나라라고 그래. 주나라의 수도가 은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하극상을 일으켰거든. 하극상. 여기 보면은 중국은 이게 황제가 가운데 있으면은 이렇게 각 제후국들이 있습니다. 황제를 지켜주는 제후국. 그죠? 우리가 말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제후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제후국 중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 주나라의 희창이죠, 아버지가. 성씨가 원래 희라, 희. 이 희창이라는 아버지가 주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 달기가 좀 있습니다, 또. 전화도 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왕을 갖다 잡아다가 없는 죄를 씌워가지고 일단 가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 찾아왔지. 왕의 아들이 찾아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뭘 잘하냐면 이거 비파잉을 잘 뜯었대요. 그러니까 이 달기라는 여자가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황제하고만 놀고 재미없는데 보니까 젊고 싱싱한 놈이 왔어. 그러니까 그놈을 어떻게 하면 할 거라고 조용히 불렀다가 이놈이 앞뒤가 꽉 막힌 놈이야. 좀 어떻게 부드럽게 하면 될 건데 황후를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예? 황후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잔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저놈이 막 그래갖고 황제한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이제 열받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못질을 합니다. 못질을 살을 뜯어가지고 떨어지는 살은 해를 담고 해 있죠. 이때도 해가 있더라고. 상나라 때. 해를 담는 뭐냐면은 누룩, 젓갈이 사람 고기에다가 누룩하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젓갈을 담는 거야. 이게 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자는 뭐예요? 해가 밥상에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먹었다고 원래. 근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큰 살들을 뜯어가지고 뭐래나 국을 끓여. 국을 끓여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이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한테 주는 거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먹잖아. 왜냐? 안 먹으면은 다 죽으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들까지 다 죽으니까. 그 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그렇게 나와. 먹고 이제 와가지고 토했단 말이 나오거든. 토하니까 막 토끼가 시험하니 그런 게 아니고. 예, 아버지가 와가지고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주나라 문왕이 열받아가지고 돌격을 합니다. 그래, 요기하고 싸웠는데 이게 우리 민족도 잘못된 게 제가 이야기 중에 강족 그러잖아, 그죠? 강족이 나중에 되면 엄청 세력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질이야. 그래서 강족들을 잡아다가 뭘로 삼았어요?
강족들을 잡아다 노예를 썼습니다. 이게 백성민자가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예? 백성민자가 노예라고요. 백성이라는 게 이게 눈목자에다가 짝대기를 찌른 거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강족들 잡아다가 노예를 쓰려니까 얘들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애꾸로 다 만들어버린 거야.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애꾸로 만들어가 노예를 쓰는 거죠. 이 강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노예를 쓰다가 재 지낼 때마다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유적이 나왔냐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도 있는 구덩이 한 구덩이에 10,000명 시체 만 명 그 시대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쓰고 죽여가지고 노예로 쓰고 제물로 쓰고 다 구덩이에 버려버린 거지. 그렇게 한 구덩이에서 10,000명이라는 시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이 상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상나라에서 앞에 전위부대를 노예들로 쫙 채운 거야. 그래서 주나라하고 전쟁을 딱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원래 상대가 안 되지. 주나라는 하나의 소수 제후국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은, 조선이 진짜 명나라를 치러 간 거죠. 제후국이. 어떻게 됐느냐?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인데, 문왕으로서는 죽어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를 죽게 하고, 형을 죽여서 고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주나라가 이깁니다. 왜 그런다니까? 노예들이 칼 끝을 반대로 돌렸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극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나라를 친 게 아니고 수도 하나 공격했다. 우리하고 같은 덩어리 하나 공격이 없었다. 왜? 그때부터 일으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때 여기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주나라 때의 책사는 강태공이고, 여기는 누가 또 나옵니까? 백이숙제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백이숙제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당신들의 어디서 하늘 같은 황제를 갖다가 역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문왕이 상나라를 치고 나서 이 자식들 안 되겠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강태공이 그러잖아요. 이때 여기는 우리 주나라 때 문왕 옆에서 책사가 강태공이야. 강태공이 저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 살려줘야 된다 해서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런 청렴결백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거든. 그래서 문왕이 다시 이들을 갖다가 높은 직위로 중용을 하려고 이 사신을 보냅니다. 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던 산이 수양산이야. 수양산에서 뭘 먹고 지냈냐 하면니까 우리 고사리 있죠, 고사리를 먹고 살고 있었다고, 산에서. 그래서 이래 가서 그래, 왜 안 오느냐 하니까 우리는 상나라 사람이지 주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이 주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이 고사리도 이제 주나라 고사리다. 그러니까 이 형제 둘 어떻게 합니까? 고사리도 안 먹고 해다 둘 다 굶어 죽어서 그게 백이숙제 이야기거든. 강태공 이야기고 백이숙제 이야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은이라 근데 제가 상이라고 했던 이유가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자꾸 왜 이야기하느냐? 이 상나라 때의 유적에 갑잘축, 우리가 쓰고 있는 체계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기원전 16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분명히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유적상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부터 우리 이걸 쓰고 있었다. 뭘? 갑잘축, 이 글자를 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글이에요 이게? 상나라를 만든 상족. 그럼 이 상족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라고 이걸 갖다가 적어놨느냐? 예? 상족들이 어디의 사람들이냐고 적어놨느냐? 동이족 사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누가? 사마천의 사기에. 사마천이는 여기에 동한시대 사람이죠. 한대의 사람인데 사마천이 역사 기록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 안 기냐면 요거는 진나라가 15년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진의 시황 그러는데 15년밖에 없었고, 여기 사마천의 사기가 적어놨습니다. 어디? 상나라는 동이족이 만든 나라. 탕왕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동이족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적은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 적었다고요.
중국인들이 중국의 역사책에 적어놨습니다. 요 이전에도 글이 있었다, 예, 다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삼황오제 그래요. 삼황오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삼황오제. 셋, 다섯 이런 게. 삼황오제. 삼황은 수인씨, 신농씨, 토키씨. 그 다음에 뭐, 황제헌은, 뭐, 전욱, 곡.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요순시대 그러잖아. 그죠? 요 다섯, 오제. 황제와 요 삼황. 셋, 다섯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셋, 다섯의 원리가 우리 원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리. 무슨 원리? 요 삼황오제 이전에 있던 게 뭐라고요? 우리 민족의 원리. 그죠? 삼신오제입니다. 삼신오제. 삼신오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삼신오제를 삼황오제로 둔갑을 시킨 거야. 삼신, 예? 오제? 이거지 뭐. 삼신오제 아니에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이거라고요. 이거. 전진. 이게 삼신오제라고요. 이 오자가 원형이 이겁니다. 그게 삼신오제잖아. 삼신오제에서 삼황오제로 갑니다. 삼황오제에서 요 시대 때 한나라 때에 사기가 만들어지고 한나라 때에 지금과 같은 금생수 수생목 하는 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동중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나라 때의 명제상 동중서 나오잖아. 그 동중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삼강오륜을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삼신오제, 천지인, 천은 지원 인원 그럽니다. 천지인. 우리는 우리 사상이라 했죠, 그죠? 우리는 천인지가 되겠네. 그죠? 천인지지. 이거는 우리 사상은 천인지 사상이고, 중국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처음 이야기한 게 천지인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인지 사상이지. 우리는 천인지 사상이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천인지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 그래서 우리가 천원, 인원, 지원 그럽니다. 천은 천지인. 이런 사상이 들어있더라. 요거는 오제란 말이 뭐예요? 이 오라는 거 이렇게 됐다고. 요래 서면 뭐예요? 이거라고. 하늘과 사람과 땅. 근데 천은 뭐예요? 하나님, 산제님이라고. 산제님, 한인, 하늘에 내려온 환웅, 그 다음에 요거는 환금, 그래. 이 사람들이 천지인이야. 삼신이라고, 삼신. 이게 삼신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는 다섯 오제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청제, 동쪽은 청제. 그래서 동쪽은 뭐예요? 푸르라, 나무야, 나무, 푸르라, 나무. 그 다음에 남쪽은 주제, 적제, 주제입니다. 붉을 죽자. 요거는 서쪽은 백제, 흰색. 서양 사람들이 흰 이유가 그런 겁니까? 요거 하나는 잘 안 돼요. 이거는, 북쪽은 흑제 그럽니다. 흑제. 검은 흑. 이게 시커멓다. 죽은 자리, 북두칠색을 많이 가리키는 거. 그래서 까만 죽은 거. 그죠? 수기온을 나타내는 거. 여기 가운데가 황제라. 지금 그 오행 색깔하고 같네, 그죠? 그렇죠. 성형 무력하고. 예. 여기 흑색이라고 주고, 위쪽이 흑제. 그러면은, 보세요. 삼신오제 아니에요. 삼신오제란 말이 하늘과 사람과 땅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또 밑에 이 땅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의 연결고리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전체를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각 제후들이 있더라.
그래서 삼신오제 사상에서 이것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사주라는 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간지지. 그리고 뭐예요? 용신. 용신이 인원이거든. 그래서, 적천수에는 인원용사지신 이렇게 해놨다고. 용신이란 의미가 그래서 하늘과 사람과 땅. 요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무자입니다. 이 무당들. 무당은 뭐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뭐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려주는 사람이 무당이라고요. 이렇게 서면은 이게라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 그죠? 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벌리면은 이것도 하늘과 사람과 땅인데 이 세상 전부 다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공자하고 오자인데 특히 오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벌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셋, 다섯 이해가 됩니까? 요렇게 내려오던 것이 이게 한나라 때 동중수한테 오면서부터 이런 신성한 의미는 다 없어지고 신성한 의미가 없어졌어. 그냥 순수하게 이 땅에 있는 현상들로만 가지고 만들어 버립니다. 신성한 의미를 다 없애버리고 셋, 다섯을 갖다가 그 셋, 다섯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은 삼세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삼신의 후손들이거든. 삼신. 삼세판 쓰리고. 예, 한 삼세판. 이 삼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뭐예요? 환국이잖아요. 환국인데 일제 때 일본의 역사가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환국이라는 글자를 인으로 바꿔버린 거야. 예? 국자를 인으로 큰 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환인이에요. 유사에 글자를 바꿨죠. 예. 그게 환인으로 바꿔버린 거야. 글자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이 있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중국에, 지금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와요? 홍산문화가 나오거든? 홍산문화. 지금 중국에서 유적이 발견되는데, 홍산문화 유적이 우리 땅에 있는 유적하고 유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어디 이야기야? 그게 황국이라고요, 홍산문화. 홍산문화를 지배했던 민족이라고. 지금요, 중국이 역사가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다 됐어, 지금. 자기들이 이것도 저 역사로 집어넣었는데, 이것마저도 이 이전의 게 나와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지금. 유적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앞쪽에 포기시기가, 예, 요거보다도 더 빠른 문화거든. 이 사람들도 다 동이족이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해놨다고, 사기 쪽에서 동이족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에 고조선 땅을 보면 중국 땅을 우리 땅이거든. 이 하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후국이야, 이거. 조공바치던 데잖아요. 하나라를 만든 왕이 우왕이야. 예, 우왕인데 뭐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치수법을 배웠잖아. 누구한테? 그 나와 있어요. 단군의 둘째 아들인 부루에게 치수, 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황제가 된 거야. 왕이 된 거지. 물. 왜냐면 옛날에 물이 오면 대책이 없잖아. 홍수로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죽고 이러니까. 근데 고조선 나라를 보니까 뭐가 있어? 물을 다스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알고 물을 다스리느냐? 그걸 이 우씨가 배워갑니다. 배워가지고 뭘 배워? 수성이죠, 수성. 수성 별자리가 하늘에 어느 위치에 오면 물난리가 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배워가서 중국에 실제로 그걸 갖다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이가. 지금 물난리가 날 때 됩니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엄청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뭘 얻었어요? 신망. 하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왕으로 추대가 된 거지. 그게 우왕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나라가 이 나라라고, 이 나라.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갑자얼축이란 개념 자체는, 갑자얼축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상나라 때에 지금 이제 쓰는 하루의 일기들아, 표기하는 거. 며칠, 그죠? 이민일, 이민 다음에는 개묘,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표기하던 상나라 때 하루를 표기하는 일기였더라. 일기. 표기로 쓰고 있었고, 요것을 갖다가
지금과 같은 금생수, 수생목, 이런 생하고 극하는 이치로 만든 사람은 동중서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때? 한나라 때. 진나라가 끝나고 한나라 때에 만들어집니다. 이 한나라 때는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한나라 때 우리 지금 쓰는 거 있죠? 목성. 연을 표기할 때, 지금 우리 교수님 저기 개미생이잖아요, 그죠? 개미생인데 그게 연이거든, 그죠? 몇 년? 연 아닙니까? 무슨 띠입니까? 이래 물으면 뭐 토끼띠입니다, 뭐 호랑이 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연인데, 연. 그 연 자리가 목성을 나타냅니다. 목성의 위치를.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쓰여진 데가 언제냐면은 동한 순제 때입니다. 순제 때인데 연도로 따지면은 126년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뭐로 썼냐면은 1년 앞에 연이 무슨 자리라고? 목성 자리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목성을 세성이라 그래요. 목성을 세성그랍니다. 세성이라고. 이게 바로 목성이라고요. 일년 표기법을 목성으로 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목성의 주기가 지구와 주기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지가 12개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지구 바깥으로, 지구보다 훨씬 저 넓은데 목성이 돌고 있습니까? 그렇죠. 목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나 목성이 도는 방향이, 자, 지금부터 기억해 하십시오. 지구든 목성이든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자전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제자리에서 도는 거.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라 그러죠, 그죠?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죠, 그죠? 돌기는 이렇게 도는데 흘러가기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렇죠? 반대로 뺑그르르 돌기는 이렇게 돌지만은 흘러가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다 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가 1년 동안 돌아가는 시간이 뭡니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시간이 365.2422. 365.2422. 2422. 제가 늘 그럽니다. 사주 공부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1년이 며칠이냐 정확하게 365.2422더라.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됩니다. 딱. 예? 365.242. 365.242인데, 242인데, 실제로는 보면은 242가 모자라요. 365일하고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242죠, 그죠? 그러면 하루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그래서 4년마다, 그러면 242 하니까 하루가 남죠. 하루가 되겠죠. 4년 하면은, 우리가 2.5 곱하기 4 하면은 1이 나오니까. 그래서 4년마다, 2월달마다 29일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윤년이에요, 윤년. 아시겠죠? 이 365점 하고도 2422가 모자라는 거야. 365일 되면 1년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조금 더 가야 1년이 되는 거야. 조금 더 가야. 그래서 그 모자라는 오차를 4년마다 한 번씩 끼워 맞춘 거야. 그래서 윤년이 있는 거야.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나오지, 그죠? 예. 2월달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29일이 나옵니다. 그게 윤년입니다. 윤달은 뭐냐 그러면은 달을 갖다가 음력 달을 쓰는데, 음력을 쓰게 되면은 달이 주기가 얼마냐면은 달 주기는 29.5305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29.53, 예. 29점 하고도 3059 막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한 달이 안 돌거든. 한 달이 잘 안 걸려. 달이 우리가 보름달 그러는데 한 바퀴 제자리 돌아오는 데는 얼마 걸려요? 한 달이 걸려야 되거든. 그러면 약 한 30일이 걸린단 말이야. 그죠? 30일이, 약 3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오차가 작단 말이에요. 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끼워 맞추려고 넣어놓은 게 윤달이에요. 달에 음력이 모질하기 때문에, 음력은 1년이 며칠 모질하느냐 하면은 약 한 11일 모질하지, 그죠? 음력으로 따지면은. 왜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30일 곱하기 12 하면 360일이죠. 360일인데 이게 30일이 안 된다고. 29.53059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갖다 붙이면 얼마 나오냐 하면 약 한 11일이 모질합니다. 11일이. 5일하고 6일하고 합쳐서 11일. 이 11일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3년에 한 번 윤달이 있든지 아니면은 8년에 3번 정도 윤달이 들어옵니다. 윤달이. 왜냐 그러면 이 음력으로 쓰니까 달을 주기로 쓰니까 달 주기에 오차를 갖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음력을 집어넣은 게 윤달을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3년에 한 번, 8년에 3번 정도 넣어야 됩니다. 왜? 1년에 11일이 모질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11일 정도가 약 11일이 모질하니까 3년 하면은 뭐예요? 한 달이 모질하잖아. 3년 하면 한 달 모질하는데 한 달 모질하는 걸 계속 나중에 쌓아가고 하면 진짜 5월달, 6월달이 한겨울이 돼버려야 돼. 한겨울인데 여름이잖아요. 왜? 오차가 자꾸 한 달씩 생기니까. 그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 3년마다 윤달을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8년에 3번을 넣어야 되겠지, 그죠? 11일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맞춘 게 윤달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19년에 7일 정도 들어옵니다. 윤달은 19년에 7번 정도 들어오고, 윤년은 4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윤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윤년이 생긴 거는 뭐 때문에요?